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미국에서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코로나 백신 임상 관련 낭보를 발표했습니다. 임상 3상에서 94.5%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화이자보다 더 높은 수치이고요. 또 그동안 지적됐던 보관이나 유통 문제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간밤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오늘장 국내 증시는 봉합권에서 출발한 이후 양지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0.3%대 상승폭으로 2,550선도 터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가량 하락하면서 840선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중에서는 역시 모더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더나와 백신 유통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엔투텍, 그리고 AB프로바이오와 파미세 같은 종목들이 10%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들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습니다. 대한항공은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17%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고요. 또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네페스의 자회사,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네페스 아크가 상장 첫날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백신 관련 호재와 함께 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항공, 소비, 여행 관련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은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들도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스피는 더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미국장 좀 따라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다우존스가 많이 치고 올라갔죠. 네. 아무래도 백신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가 끝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컨택트 관련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언택트 관련주라고 해서 비대면 관련주 쪽에 많이 투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컨택트 관련주 쪽으로 눈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는 치고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빠지고 그리고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급등하거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잡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투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고 제가 아모레퍼시픽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보안 관련주, 빅테크 관련주 또는 빅데이터 관련주 쪽으로 제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전자결제, 보안 관련주 이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잘 잡는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를 잡겠다라고 한다면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더 좋고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모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꼭 급등한 걸 내가 따라 붙지 않더라도 뒤늦게 사지 않더라도 미리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 관련주도 이야기해 드렸고요. 지금 보면은 한국조선해양도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우조선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지금은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라간 종목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저점에 있는 종목을 좀 잡고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만 안다면 충분히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사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말리고 싶지만 어찌됐던 시간이 지났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잡아놓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지수는 결국 상방향으로 조금 틀어놓고 2,550포인트를 지금 코스피가 약간 터치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연중 최고점이라고 한다면은 또는 사상 최고점이라고 한다면은 연중 최고점 이미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점인 2,600포인트를 지금 거의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제 2,600포인트를 뚫을까 말 것인가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레버리지를 하시거나 인버스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지금 해외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의 전망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내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내년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지수가 3,500, 3,000까지 간다. 2,800 넘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일생일대 기회다. 투자의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펀드에서부터 자금들이 계속 유출해 나와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접 투자하는 금액들이 정말로 주식을 잘하는 돈들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나 아니다라는 쪽에 한 손을 들고 싶다 생각이 들고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그 백신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로서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간 결과 발표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투자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조차도 지금 투자를 해야 돼. 내년이 장난이 아니래. 라고 하면서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금 적극 매수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6만전자라는 이름, 별명을 약간 벗어나면서 결국 6만 원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집니다. 진작 샀어야 되는데 저걸 샀으면 수익인데 내가 사놨다 보니까는 지금 수익 중이야. 아직 팔지도 않아놓고 수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역시나 올라간 종목을 굳이 그들에게 비싸게 사줘야 되나 그들이 수익을 실현하게 해줘야 되나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역시나 수익을 실현시켜줄 기회를 주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저점 투자를 해서 오히려 약간 이렇게 영악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랑은 이제는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돈의 힘으로만 시장의 심리로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라는 것은 언젠가 바로 꺾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꺾이는 징조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오늘 확진자만 하더라도 230명이라고 하죠. 200명대가 또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백신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이 확진자를 막을 수 있을까? 이 확진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먼저 막는 것이 중요한 거지 백신 나왔으니까 다 걸려도 돼 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걸리는 것보다는 안 걸리는 게 더 나은 상황에서 걸리게끔 방치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 봉쇄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증권사들 전부 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근거 없는 낙관을 가지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괜찮을 거야, 내년은 무조건 괜찮을 거야, 지금처럼이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너무 낙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줄 때 저는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이번 달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승은 역시나 마지막 불꽃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극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잘 해놓으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 저는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한 발 빼놓고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현금화를 하면서 저점에 있는 종목을 오히려 잡아간다면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런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미국 시장처럼 컨택트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50포인트를 터치를 했고요. 또 2,600포인트 돌파 여부에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지수의 등락과 상관없이 저점 매수 전략을 활용해 보시면 지수와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또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백신 개발 기대감이 조금은 과도할 수 있다는 부분도 언급해 주셨으니까 시장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000원에 30%입니다. 네, 1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문 멘토님 방송을 아주 잘 보고 있고, 그분 생각대로 지금 30% 이외에 나머지 70%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네. 주변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은 과연 현금을 갖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70%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이 종목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나머지 현금은 언제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시고 이 종목의 대응 전략도 궁금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1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 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금 보유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격적인 투자냐 방어적인 투자냐라고 했을 때 좀 방어적인 투자 자세죠. 네. 아무래도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회 비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착각 아닌 착각,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내가 정말 낼 수 있을 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기회 비용을 모두가 평등하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평등하게 가져가고 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있는 사람들, 뭐 TV를 보시는 사람들 누구나 남녀노소 안 가리고 누구나 기회 비용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금 보유하지 마라. 지금 당장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은 뭐 시청자님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30%에 70% 현금 보유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말고 다른 종목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사면 좋겠다, 저거 한번 사볼까, 저거 따라 붙어볼까 싶지만 가만히 보시면 그런 걸 만약에 잡았을 때 수익이 났을까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뭐 급등한 종목을 잡게 된다면은 물리게 될 것이고 뭔가 손절도 안 될 것이고 대응도 안 될 것이고 올라가면은 더 할까 봐 못 팔 것이고 그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 3월에서 한 5월까지 장세는요. 정말로 흔히 말하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앞으로 자빠져도 수익이 나고 뒤로 자빠져도 수익이 나는 시장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적극 투자해야 된다라고 제가 뭐 3월, 4월, 5월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6월 달부터는 시장이 변해버렸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도 잘 보시면은 3월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4, 5, 6월 달은 올라오죠. 그죠? 저때 이후로 얘는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6월 이후로 내가 만약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날 가능성보다는 남들 수익 날 때 안 날 가능성 또는 얘가 버텨서 망정이지 만약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물릴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죠? 예. 결국 나의 자산 가치를 괜히 주식을 사서 물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무거나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변동성만 굉장히 심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거나 한번 크게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약간 착각하게 만드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거나 또는 시장에 한번 조정이 들어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 때 판단상 이거는 아무나 주식을 해도 괜찮겠다. 정말 아무 주식을 사도 수익이 나겠다 싶은 시장에서는 매수를 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만 하더라도 뭐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뭐 파밀세 같은 거 급등하고 지금 빠진 거 보셨어요 혹시? 아직 이거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지금 이런 것도 급등을 하고 시가가 막 21%, 18% 떴다가 음봉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처럼 지금은 변동성만 매우 심하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내 현금 70%는요. 그냥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사가지고 물려서 내 자산을 조금 깎아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아직은 현금 보유를 계속 당연하죠.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까? 당연하죠. 시장에 어떤 주도주가 나온다든지 뭔가 대장주가 나온다든지 주도 섹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들고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괜찮고요. 이런 기업을 잡아놓고 나머지 현금 70%는 투자를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된다면 그게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현금도 종목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을 사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현금을 들고 살아갈 것인가, 어느 게 나에게 더 유리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이렇게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고 보유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금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뭐 실적 부분에서도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선방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다 자기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막 급등주들, 테마주들 다 빠져내려갈 때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안정화가 되더라도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조정이 들어가면은 얘가 12,000원이랑 11,000원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시청자님은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싸게 많이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일단은 1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지금은 그대로 보유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변동성이 좀 큰 장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 그대로 가져가 보시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12,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중공업 7,200원에 20%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7,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언제쯤 뭐 손질매를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손실이셔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기다려 볼지 고민이세요? 예, 예,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은 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이신데 더 보유를 해볼까요?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6월 달에 사가지고 딱 물린 케이스죠. 그죠? 네. 제가 6월부터 현금화를 계속 외쳤어요. 왜냐하면 현금화를 해놔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역시나 이렇게 사서 물릴 건데 뭐 한다고 사서 기다려요. 현금 들고 있었으면 손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예. 아니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좀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안 사면은 내 돈이 안 깎이는데 괜히 사서 예, 예. 고생을 하는 게 실력이 없는데 아무거나 사버리게 되면 이렇게 고점에 사서 물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 내가 괜히 안 겪어도 되는 일, 내 자산의 손실이 없어도 되는데 괜히 사가지고 손절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 예. 기다리셨다가 제가 뭐 9월 달부터 제가 조선업종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 지금 사놓으면 수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람들은 보면은 기다리질 못해요. 시청자님도 조금 기다림의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은 매수 자리까지 오는 것까지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지난번 6월달 급등할 때 뭐 LNG 선을 뭐 수주를 했다, 뭐 지금 최대 규모다, 장난 아니다 이런 이슈로 막 급등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거 사지 말했거든요. 이렇게 단기 이슈로 올라갈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예, 이런 예. 것도 역시나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기다리면은 매수할 만한 자리 5,000원 이하에 샀으면 5,500원 이하에 샀으면 지금 수익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 경험을 통해서 그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은 역시 조선업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들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출중한 회사는 아니지만은 그 분위기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예, 예. 이어진다면 지금 6,6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얘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18년부터 19년까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6,600원, 6,500원대예요. 예, 예. 그 말은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된다는 거죠.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6,500원대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아까우니까 팔았다가 지금 현금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은 내가 삼성중공업을 7,200원에 가지고 가느니 5,500원에 한번 가지고 가보겠어라는 관점을 가지신다면 전 6,500원에서 떨어지게 될 때 바로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릴 거예요. 예, 예, 예. 네, 근데 6,500원 자리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예, 예. 네, 이게 이제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위로 빵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7,000원 이상 한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 비중부터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예, 예, 예. 네, 삼성중공업은 7,200원에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5,000원대 또는 그 이하에서 잡고 들고 가야 수익이 나는 종목이에요.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기다리는 자세를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조선업황의 회복 기대감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6,5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흐름을 보셔서 저항이 나오면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아래에서 매수하는 전략 드렸고요. 만약에 6,500원이 돌파하게 되면 7,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비중 축소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여기 LS. LS요? 네,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네. 59,900원인 것 같아요. 아, 59,9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네, 비중은요? 지금은 저 처음이라 잘 모르고요. 아, 그러세요? 네네.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전해드렸는데 한 10% 정도 맞으실까요? 그냥 제가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수가랑 현재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얼마에 그 매도를 해야 되는? 네네, 매도 언제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네. 거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LS는 59,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그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한 달 좀 넘었어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아, 죄송. 그 왜 했어요? 왜? 그냥 주위에서 괜찮다고 그래서. 주위에서 괜찮다 그래요? 네, 주식하면 돈 번다 그러고 막 그러죠. 네. 지금 은행 이자보다 낫다 하니까는 주식 해야 된다 이러고. 네. 지금 또 그러지 마세요. 멘토님 또 제가 저기 그 나오시는 저기를 좀 몇 번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식하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투자라는 거, 주식이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해야 될까 아니면은 제대로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돈 버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네, 지금 네. 시청자님 어디 나가가지고 뭐 10만 원 벌어 오세요 하면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돈을 버는 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버는 거냐면 남의 돈을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손실을 줘야 내가 수익을 보는 구조예요. 시청자님 남한테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내는 법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남한테 손실 주는 법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을 버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그냥. 그건 나쁜 짓이. 나쁜 짓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합리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게 지금 시청자님 지금 LS를 59,900원에 사셨죠, 그죠? 네네. 이거 지금 3만 원에 사서 들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4만 원에 사서 들고 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청자님한테 팔면서 수익이 나고 잠재적으로 시청자님이 만약에 이게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물리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손실을 시청자님이 보는데 그럼 수익 본 사람들이 시청자님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비싸게 팔아가지고 손실을 줬습니다 하고 사과할까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 지금 59,900원 들고 계세요. 그죠? 네. 이게 만약에 내일 7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터무니없는 거품으로 올라갔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네. 근데 시청자님 7만 원에 매도하면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수익이 나겠죠. 수익은 59,000원에 샀으니까. 네네. 그죠? 네네. 그 수익이 났는데 만약에 거품 때문에 올라가서 그 종목이 그 주가에서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한 달 지나니까 3만 원까지 2만 원까지 내려가가지고 막 반토막이 나 있어요. 네. 시청자님은 수익이 났는데 그때 시청자님한테 산 사람은 손실 나고 있겠죠. 그죠? 네네. 그거 미안해요. 죄진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네, 이 시장이 그냥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지금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3월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뭘 해도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기분 좋아서 매수해도 돈을 벌었고 날씨가 좋아서 매수해도 돈을 벌었고 그냥 주사위 던져갖고 6 나오면 매수해야지 해가지고 했는데도 돈을 벌고 말도 안 되는 기법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야, 지금 하면 돈 번다. 지금 주식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냥 시장이 도와서 잘 된 것뿐인 건데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국면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시청자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이 돈 번다고 하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주변 이 시장은 좀 잔인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팔고 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돈 들고 들어오는 게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시청자님 돈 들어오면 뺏기 얼마나 쉬울까요? 안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이 시장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원리의 원칙을 알고 기본 논리를 알고 이 시장에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우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똑같이 하지 마시고 그래 좋다고 하는 건 나도 한번 해볼게 대신에 너희는 모르고 하고 있지만 나는 좀 공부해서 해볼게 라고 마인드를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먼저 드릴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공부하시려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서점 가서 아무 책이나 한 권 사가지고 읽어보는 그 정도의 그 용기와 행동력만 있으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금 LS라는 종목은 흐름상 지금 뭐 이해를 하실지 한 달 돼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위쪽 자리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죠? 네. 네, 근데 6만 원 이상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6만 원 이상 조금 올라오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돌파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 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원리와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수익을 보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7만 원 정도나 6만 5천 원 이상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는 매도하시고 잠깐 주식을 멈추시고 공부를 좀 더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이 시장 좀 잔인하다는 것만 이해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올라오면 잘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화이트 진로요. 네, 하이트 진로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1,000원에 50%고요. 네. 선생님이 한 33,000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전화 달라고 했어요. 3만 3천 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려고 전화 주셨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하이트 진로는 4만 1,000원에 매수하셨는데 3만 3,900원입니다. 현재가가 다시 전화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될 때 처음엔 전부 다 막 설마 거기까지 떨어지겠어? 이렇게 보는데 떨어진다고 하면 떨어지죠, 그죠? 네. 네, 33,000원까지 처음 상담해 드릴 때는 거기까지 떨어진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제가 네. 매수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마시고 33,000원까지 다시 전화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또 33,000원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냥 원리예요. 주식 시장이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는 이게 왜 이렇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자꾸 보다 보면 여기서 왜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여기까지 왜 떨어지는지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경험도 필요하고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엄청나게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뭐 신내림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대로 말을 했을 뿐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곶감 맛이 나서 곶감 맛이 난다고 하는데 왜 곶감이라고 물으시면 곶감이라고 할 말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대사에 예전에 대장금인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자리가 33,000원인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33,000원이니까 33,000원이라고 한 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깜짝 놀랐어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33,000원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는데 나가려고 한다면 일단 35,000원까지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쌍바닥이라든지 쓰리바닥이라든지 깔때기형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추세가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들었을 때 어렵지.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그래서 35,000원까지 회복을 하면은 일단 추세선으로는 돌파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35,000원까지 다시 회복이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하면 되는데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요.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지금 33,000원까지 내려왔다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반등이 반드시 나갈 것인가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뿐인 거지 밑으로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네. 조금 운이 안 좋거나 그냥 흐름상 내려가게 되거나 매수세가 누가 안 붙어준다면 3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네네네. 내려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비싸게 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내려가면 하는데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최근에 거래량이라든지 붙은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3만 5천 원까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회복하게 되면은 3만 5천 넘어갈 때 한 그때. 3만 5,400원 선 정도에서 네네. 추가 매수를 조금 근데 해도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비중이 크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이왕이면은 안 하시는 게 일단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추가 가능하다면 매수요? 네,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너무 비중이 커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35,400원 넘어가게 되면은 한 4만 원 정도나 3만 8,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손실이 좀 나더라도. 아, 38,000원이에요? 일단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한다가 아니라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기가. 아, 네네. 이해가 그럼 한 되셨나요? 반 정도를. 네, 한 반 정도를 매도하시는 게 좋죠. 네네네. 네, 그리고 반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또 좀 긴가민가 하다면 전화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5,000원까지 회복이 되면 추세가 바뀔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35,000원 넘겨서 38,000원에서 4만 원대까지 갔을 때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오늘 오후 7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온라인 강연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방송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힘들고 설명해드리기도 좀 어렵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뭔가 많은 깨우침이라던가 많은 가르침을 드리기가 힘들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온라인 강연이라는 것은 온전히 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편하게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저는 역시나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뭐 하방론자 그리고 비관론자로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만 비관론자인 거지 사실은 이전에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기가 왜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각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깨우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 저점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잡아놓으면 수익이 난다라는 게 어떤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릴 거니까 오셔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강연회에서 보다 폭넓은 설명과 분석 들어보시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인데요. SK는 22만 8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흐름상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SK 바이오팜, 뭐 MSCI 지수에 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SK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을 여러 번 들었을 때 이제 반등은 나갈 수 있으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SK 관련주들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고가놀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위에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개미 무덤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길게 보지 마시고요.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6만 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일단 이것도 역시나 8월 달 매수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금화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밖에 없지, 실력이 없으면 현금화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 좀 명심 좀 하세요. 지금 당장은 역시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리에서 4만 원짜리에서 지지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이 지지가 되어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비중이 5%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비중을 저는 한 10%까지 좀 늘리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라던가 솔브레인 이런 관련주들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테슬라 이 영향도 좀 받을 것 같고 한 번 더 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소부장이라고 하죠. 반도체 쪽이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주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추가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보자. 지금 오늘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 뛰어 올라올 때 5만 원 이상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조금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4만 원대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요. 5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자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는 44,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거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 뭐 반등을 포인트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락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보통 이런 종목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V자 반등 나올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만든다든지 쌍바닥을 만든다든지 헤드앤숄더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내려갈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 절대 안 삽니다. 절대로 안 사요. 절대 들고 가지도 않고 사지도 않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반등 나오니까 YG엔터가 이제부터 가겠지라고 여기서 굉장히 많이 매수하시는 것 같은데 살 자리 아니다. 저는 지금 당장에 밑으로 손절 자리 좀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왕 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한 47,000원 정도까지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떨어지게 되면 유리한 자리 아닙니다. 44,000원대 손절하자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44,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세트라가이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보려고. 네, 세트랙 아이 맞으시죠?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750원이요. 네, 비중은 20%. 어떻게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25,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세트랙 아이는 25,7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어디까지 있을까요? 사실 하고 있는 업종은 굉장히 좋은 업종이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X를 이제 ISS죠. 저기 이제 우주 정거장으로 날려 보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뭐 위성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드론 사업 이쪽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최근에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드론 택시가 처음으로 떴다 하면서 이제 뭐 한강 쪽에서 이렇게 쌀 포대 실어놓고 올리는 걸 봤는데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미래 전망이라던가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 그리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 세트랙 아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조금 주가에 이미 선반영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내려가게 되면은 장기로 보고 투자할 만한 기업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가에 사게 되면은 뭐 물론 시간이 20년, 30년 지나가지고는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 일단 처음에는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히 물려서 들고 가는 것보다 장기 투자하는데 언제 본전 나오지라는 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야 계속 수익 중이다 언제 팔지를 고민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26,000원대, 25,000원대 이거는 전 좋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2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좀 매집할 만한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 매우 좋기 때문에 아마 이 흐름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29,000원대, 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7,000원대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은 본전 이하로는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YG엔터랑 똑같은 국면인데 내려가다가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기업이 막 무한정으로 올라가는 기업보다는 역시 빠졌다가 자리를 잡고 가는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굳이 25,700원에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매도하셨다가 아래쪽에서 다시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뭐 가능하다면 다른 기업을 잡으셔도 되고 좀 더 기다리셨다가 좋은 가격에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 우주산업 관련주라서 전망은 좋은데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아래에서 보시라는 부분 짚어드렸고 1차 목표가는 27,000원에서 28,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최고 사이언스고요. 29,500원에 15%요. 네, 태고사이언스 2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맞으시죠?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27,000원까지 찍고 자꾸 조정하는지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본전까지는 올 수 있는지 네네. 예, 궁금해서요. 네. 최근에도 한 28,000원대에서 다시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태고사이언스 29,500원에 매수하셨는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예, 뭐 이거는 시간을 좀 들이신다면은 회복은 될 만한 기업이에요. 일단 하고 있는 업황뿐만 아니라 뭐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뭐 주름 개선 치료제 뭐 이런 것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한 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렇게 9월달 내려갈 때 거래량 없이 빠졌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팔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아직까지 물량을 그대로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내려간 자리가 그렇게 뭐 위협적인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이 올라올 때 과연 이렇게 V자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경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V자로 올라오면 거의 다 10중 8구, 거의 한 8에서 9종목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내려갈 때 바닥을 어디에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 다시 지난 저점 자리가 21,800원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준다고 한다면, 또는 그 이상에서 바닥을 잡아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에요. 그래서 그런 쌍바닥 그림이 나와준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23,000원대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저기서 지지가 안 나오고 17,000원이나 18,0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다시 문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은데 지금은 아니고 오히려 더 내려갔을 때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000원 지지가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내려갈 때 18,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전략을 드리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타이밍 다 놓쳤는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본전에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가가 22,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와서 지지가 나온다면 23,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만약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18,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부분 먼저 전해드렸고,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절반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애경산업이요. 애경산업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4,000원에 네. 20%요. 네, 24,000원에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서 더 떨어질 거 하면 다시 좀 추가 매수를 할까 해서. 아, 가격이 더 하락하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죠? 예, 예. 네, 네,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애경산업은 24,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 중이신데 주가가 하락하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일단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추가 매수보다는 매도를 언제 할까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고요. 약간 비교적 조금 늦게 사신 편이거든요. 24,000원 같으면은 사실 좀 아래쪽에 있을 때 22,000원대 있을 때 화장품 업종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았는데, 뭐 어찌됐든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약간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수익이 지금 나고 있어요. 크진 않지만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수익률이 한 4-5%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라고 한다면 저는 2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26,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분할적으로 또 이렇게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0원 넘어갈 때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애경산업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6,000원대 매도 진행을 하셔가지고 최대 28,000원까지 전략 매도하는 거 전략으로 짜셔가지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역시 뭐 22,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는 다시 또 사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잘 팔고 내려갈 때 잘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은 26,0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하자. 26,000원에 3분의 1, 7,000원에 3분의 1, 8,000원에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3번 분할 매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분할 매도 전략을 드렸는데 26,000원, 27,000원 그리고 28,000원대에서 3분의 1씩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22,000원대에서 다시 매수하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PI 첨단 소재예요. 네, PI 첨단 소재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750원 20%요. 네, 28,750원의 비중 20%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제가 그 실적도 나쁘지도 않고 네. 그 18년도에 그 고점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아직 못 올라가서 네, 그 매수를 했는데 이게 제가 잘 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못 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잘 하셨는지 궁금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PI 첨단 소재는 28,7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실적도 좋게 나와서 앞으로 주가 더 갈 수 있을까요? 매수를 잘 하신 건가요? 감동이네요. 감동인가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너무 힘들고 어떡해요? 괴로워가지고 네. 오늘 최악이다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기초 실적이 나지 않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미래를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맨날 현재를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좋은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폐기물 쓰레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광석이 막 돌멩이가 많이 돌멩이가 아니고 돌멩이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우리가 이 안에 금이 들어있겠다 싶어서 그런 걸 발견해서 팔아내는 그런 걸 우리가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옥석을 가린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옥석을 가리는 과정 여러 가지 중에서 실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기다리면 올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네, 시청자님이 그걸 지금 잘 발견하신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제가 계속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거든요. 실적 나오는데 안 올라가는 기업을 좀 주목을 하세요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걸 너무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매수 단가도 28,750원이면 저점에 굉장히 잘 잡으셨어요. 차트도 보신 것 같거든요. 네, 조금씩은 하긴 했었는데. 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잘 안 들더라고요. 맞아요. 한 지 얼마 안 되면은 그 확신 안 드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 산 종목이 막 급등하고 올라가면 짜증이 나요. 네. 그리고 PI 첨단 소재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래 좋은 거 같아 샀는데 안 올라가면은 얘를 버려버리고 다른 거 막 갈아타고 싶거든요. 네. 그 마인드만 잘 관리하시면 돼요. 네. 그럼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그 8월 달쯤에 그 네. 정고점이 한 35,000원, 36,000원인데 그 가격대를 생각을 하고 잡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완벽합니다. 퍼펙트. 네, 35,000원, 36,000원까지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저 정도에서 35,000원, 6,000원쯤 올라가게 되면은 더 올라간다 생각하는 것보다 저 자리에서 일단은 비중을 덜어내는 게 좋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매 전략이거든요. 이렇게만 하시면은 수익 날 가능성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손실 날 가능성을 매우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실이 준다는 말은 당연히 뭐가 는다는 말이죠?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수익 내려고 하다 보면 위험한 자리 들어가고 아무거나 막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기는 수익이 날 것 같아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게 급등주예요. 근데 지금 이런 걸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얼마 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걸 했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시청자님 미래가 굉장히 흡족스럽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게 맞는 투자예요. 이게 틀린 투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공부하셔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PI 첨단 소재는 아까 다들 뭐 공부를 하셨겠지만 충분히 역시나 이 반도체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애플하고도 지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산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역시나 실적 부분이 코로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늘어요, 그죠? 네. 이렇다는 말은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니 실적이 나오는데 왜 안 올라가지 하냐면 이 돈이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네. 주식 시장에 돈이 한정적인데 그 돈이 몰려다니는 곳에 주가가 급등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요즘에 돈이 어디로 몰려 있냐면은 전부 다 뭐 지금 아시아나항공, 뭐 대한항공 저쪽에 다 돈 몰려가 있죠. 삼성전자에 몰려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이 아니라 막 저기 신약 개발, 뭐 백신 이런 쪽에 다 돈이 몰려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쪽에 너무 이렇게 빛이 바래져 있으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에 몰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돈 번 사람들이 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리는 사람들이 손절하고 이쪽으로 나중에 비싸지면 갈아타게 되어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나의 기회와 나의 타이밍을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 기다리는 동안 힘드시면은 주식 공부를 좀 하시면서 또는 그냥 일상 취미생활 즐기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직업이 있으시면 직업에 좀 더 충실하시고 책도 보시고 자기 개발하다 보면 올라와 있어요, 알아서. 그게 투자인 겁니다. 편하게요, 편하게.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이 관점 유지하시고 제가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 방송 많이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그 정하신 대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목소리 다시 힘이 생기셨습니다. 네. 매수 잘 하셨다고 하고요. 더 보유하셔서 설정하신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시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 시푸드요. 네네. 5,400원에 50%요. 네, 5,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예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추가로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싶은데 네. 아니면 그냥 계속 그냥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추가로 매수를 해도 될지 그게 네. 궁금해서요.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지 아니면 그냥 보유해야 할지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CJ 시푸드는 5,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잘하신 분 다음에 바로 이제 네. 또 조금 힘든 또 상담인 것 같은데 저번에 뭐 댓글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내가 잘하면 너한테 전화 안 하지 뭐 이런 댓글을 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모든 분들이 전화를 안 해도 될 만큼 좀 스스로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 드릴게요. 5,200원에 5,4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5,200원에 추가 매수하는 게 매수 단가가 많이 낮춰질까요? 4,700원에 추가 매수하는 게 매수 단가가 많이 낮춰질까요? 4,700원이요. 그러면 5,200원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맞아요. 불리한 자리잖아요, 그죠? 주식이라는 것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4,800원까지 내려가는 걸 보셨어요, 그죠? 네. 얘가 4,400원까지 내려가는 것도 보셨어요. 네. 4,400원까지 못 내려가는 종목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한번 봤으니까 4,4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구나 싶죠, 그죠? 네. 네, 4,4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5,200원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매우 불리한 거예요. 그럼 내가 불리한 행동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뭐 때문이냐면은 4,4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 추가 매수했으면 되는 데를 매일매일 했던 거예요. 어제 추가 매수할 걸, 어제 추가 매수할 걸, 어제 추가 매수할 걸 이걸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절대 이 머리 감정에 막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 약간 내 생각, 이성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자리는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기에 좋은 자리예요. 지금 이미 매수가가 너무 비싼 편이잖아요. 그죠? 네. 주식은 수익 내려면 싸게 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비싸게 샀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약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간까지 얘가 올라와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을 50%까지 늘려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 의견을 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네, 손실이 좀 아프시겠지만 전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역시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안 빠지면 올라가는 대로 냅두면 되고 빠지면 4,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4,500원까지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 매도 절반 정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더 낮은 가격에 하셔야 좀 더 유리하겠죠. 지금 절반 정도 매도 의견 주셨고요. 추가 매수는 4,500원대에서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롯데칠성인데요. 롯데칠성은 9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중기 보유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중기로 보유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올라온 거는 큰 의미가 없죠. 중기가 어느 정도를 지금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기라고 한다면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그러니까 보통 한 2년까지도 바라보는 걸 중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 투자를 뭐 2년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데 장기 투자는 1년 이상으로 해서 보통 한 5년까지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중기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나 목표가를 좀 더 높여도 된다. 왜냐하면 오래 가져갈수록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셔도 좋다
좋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10만 5천원에서 11만 원까지 조금 들고 가셔도 좋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여파가 조금 있는가 했는데 실적 바로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주가에 좋은 전망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종목 급등하는 거에 관심 가지는 것보다 이 종목을 가져가시는데 비중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아마 더 욕심이 나실 건데 올라갈 때 저는 매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항상 음봉 매수, 떨어질 때 매수하자. 다시 한번 9만 원까지 내려가 준다면은 중기 관점에서 20%까지 좀 비중을 늘려서 11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보자는 전략 드릴게요. 네, 중기로 보유 가능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하신데 매수가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비중 20%까지 늘리셔도 괜찮다고 하고요.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는 29,807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조금 수익 중인데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제 계속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파동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난 자리에서 우리가 힌트를 많이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게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삼성카드를 이때까지 매매해왔던 사람들이 이 차트를 안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본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가격에서 부담을 느낄까라고 한다면 역시 32,500원짜리 지금 자리죠. 이 자리에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올라갈 때 매도, 내려갈 때 다시 매수, 올라갈 때 매도해서 수익을 여러 번 챙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는 게 좋고요. 에이 파동이고 뭐고 난 모르겠어. 그냥 들고 가면 안 돼요라고 한다면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35,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파동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냅둬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뒤에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보유하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셔서 목표가 35,000원으로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삼성카드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